이 거대한 왕도마뱀은 멀지 않은 곳에서 염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저 염소는 체구가 꽤 커서 왕도마뱀이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잇감이었다. 왕도마뱀은 음식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킨다. 염소를 바닥에 눕힌 뒤 몸을 이리저리 비비며 지면의 힘을 이용해 입 안으로 밀어 넣는다. 이것이 왕도마뱀의 대표적인 섭식 방식이다. 큰 먹이도 통째로 삼킬 수 있다. 왕도마뱀은 먹는 동안 방해받는 것을 싫어해 풀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염소는 왕도마뱀의 입 안에서 빵처럼 보였다. 천천히 한 번씩 삼키며 염소를 조금씩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곧 염소의 몸 대부분이 입 안으로 들어갔고 두 다리만 밖으로 남아있었다. 왕도마뱀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입을 크게 벌려 결국 염소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막 출산을 마친 영양어미는 표범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라 급히 도망쳤다. 그 사이 새끼는 천적의 발톱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표범은 몸을 낮추고 새끼 영양의 몸에 묻은 태막을 꼼꼼히 핥기 시작했다. 표범의 날카로운 발톱은 연약한 몸을 여러 차례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새끼 영양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이미 계획된 유인 작전이었다. 표범은 잘 알고 있었다. 이 몇 킬로그램 밖에 되지 않는 새끼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목표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미 영양이었다. 새끼는 어미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어미를 숲속에서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다. 결국 영양어미는 소리를 듣고 참지 못했다. 비틀거리며 새끼 쪽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표범에게 쉽게 가로막혔다. 표범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등을 세우고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공격하는 사냥 방식을 쓰지만 이 탁 트인 공간에서는 성체 영양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표범은 인내심을 잃고 새끼 영양을 물고 더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다. 카메라에 기록된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다. 한 마리의 강아지, 자꾸 앞발로 자신의 입 주변을 긁고 있었다. 입안에 뭔가 심하게 불편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 이 장면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발견했다. 동행한 사람이 그물을 가져와 강아지를 안전하게 포획했다. 강아지 입안에 실제로 이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먼저 강아지에게 마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집게를 사용해 계속 상태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강아지가 정말 마취가 잘 된 상태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천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강아지 위턱을 고정했다. 이어서 아래턱도 천으로 부드럽게 고정했다. 그 다음 핀셋을 사용했다. 강아지 입안에 있던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이후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다. 강아지 입안에 다른 이물질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남성은 천을 모두 제거했다. 몇 시간 뒤 강아지는 다시 깨어났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 이 낡고 허름한 작은 주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왔던 집이었다. 외지에서 일하던 한 가족이 결정했다. 여러 세대의 기억이 담긴 이 집을 다시 한번 손보기로 했다. 집 앞뒤에 쌓인 마른 가지와 낙엽을 깨끗이 치웠다. 그 다음 새롭게 유리기와를 올렸다. 벽면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외벽 페인트를 사용했다. 그리고 미리 주문해둔 창문과 문을 설치했다. 가장자리에는 벽 하단 타일을 마감했다. 집 외관에는 장식 라인과 조명을 더했다.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를 가져와 포인트를 줬다. 본체 공사가 마무리된 후 다음은 마당 정비 작업이었다. 벽돌을 사용해 울타리를 둘러싸았다. 대문을 따라 발 디딤용 돌을 깔았다. 시골집 마당에는 과일과 채소를 심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낡았던 이 집은 리모델링이 모두 끝났다. 만약 갑자기 물에 빠진다면 이 금강행모처럼 살아남기 위한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구조를 위해 다가오는 배의 노를 보자 녀석은 경계하며 부리로 나뭇가지를 꽉 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계속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조심스럽게 노를 이용해 물속에서 녀석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다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를 이용해 들어 올렸을 때 이번에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온몸을 기대는 순간 작은 목소리로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뱃사공은 작은 배를 타고 강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자나무 위에서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이용해 녀석을 둥지 가까이 옮겼고 금강행문은 안정적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늘에서 뜻밖의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수사자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수사자는 더위를 견디며 먹이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이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던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수사자는 나무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표범이 제대로 숨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닐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한 남성이 물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의 펠리컨이 물 위에서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를 보고 펠리컨을 조심스럽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펠리컨의 모간에는 약 2반키로가 정도의 큰 물고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먼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당겨보았습니다. 하지만 펠리컨은 고통스러운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인은 양쪽으로 걸리는 낚싯바늘이었습니다. 낚싯바늘이 펠리컨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은 구조 과정에서 펠리컨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낚싯바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펠리컨과 물고기 모두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한 쌍의 혹등고래 어미와 새끼가 범고래 무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 고래는 이 순간 범고래들의 충돌로 인해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래는 다가오는 범고래를 쫓아내려 했고 계속해서 높은 주파수의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같은 종의 고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미 고래는 새끼를 자신의 등 위에 꼭 올려 보호하며 잠시 범고래의 접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매우 영리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계속 주변을 헤엄치며 큰 파도를 일으켰고 새끼 고래를 어미의 등에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아찔한 순간 멀리서 크고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 신호를 받은 수컷 혹등고래 한 마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범고래 무리를 향해 강하게 꼬리를 내리치며 맞섰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수컷 혹등고래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마리의 수컷 고래는 빠르게 어미와 새끼를 가운데에 두고 감싸며 든든한 생명의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진 뒤 범고래 무리는 더 이상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방향을 돌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굵고 단단한 철사가 마치 죽음의 손가락처럼 코끼리의 긴 골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철사는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통 때문에 코끼리는 더 이상 코로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이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코에 난 상처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절단 도구를 꺼내 철사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철사가 끊어졌고 무거운 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코끼리의 코에는 깊게 눌린 흔적이 남았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는 순간 코끼리의 코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여분이 지난 뒤 상처는 마침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순찰대는 지온이다 시간 곁을 지키며 돌볼 예정입니다.